우리 인류의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아무리 번성한 이 국가나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 승리에 취해서 이 자만하게 되면요, 결국 부패하고 나태해지고 경쟁자한테 따라잡혀서 이제 몰락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이집트, 페르시아, 뭐 알렉산더, 로마, 징기스칸, 나폴레옹, 스페인, 네덜란드 뭐 대영 제국까지 똑같아요. 다 이 승리에 자만했다가 나태하고요, 결국 몰락하는 거예요. 기업의 세계는 이 턴이 더 짧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이제 미국의 시가총액 12기업 중에서 마이크로 빼고는 다 몰락했잖아요. 당시 지이나 시스코나 뭐 인텔 같은 정말 기라성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뒤처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기업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요, 꾸준히 이제 미래에 이제 투자하는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물론 이런 투자를 어디다 하는지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해서 이제 좀 그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이게 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저는 사실 그 정도의 인사이트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적인 이 투자 금액이나 투자 비중을 좀 중요시했거든요. 특히 이 R&D 투자라고 하는데요, 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 미래 먹거리 시장을 실제로 분석하고요, 이 연구하고 이 개발하는 데 쓴 돈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허투루 쓰는 기업은 없어요. 물론 뭐 이게 낭비되기도 하죠. 흔히 뭐 돈지랄이라고 하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속적인 이런 R&D 투자가 결국 미래에 기업의 성장을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는 이건 뭐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예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좀 여러 각도에서 좀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PTM 기준으로 비교했고요. 최근 1년이죠. 그리고 이게 1월 10일 기준이라 지금이랑 조금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좀 사이즈 비교부터 해보면은 뭐 애플이 가장 크죠. 이게 2,00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2,600조예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뭐 미국 빅테크 기업은 좀 이해가 가는데, TSMC가 그 다음인 게 좀 뜻밖이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 텐센트, 메타, 알리바바가 다 300억 달러 수준인데 얘네가 원래는 1조 달러 수준이었어요. 이게 거의 주가가 다 70%씩 하락했기 때문에 시총이 많이 내려온 거죠. 일단 매출로도 정리를 해봤어요. 매출은 아마존이 압도적이죠.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700조 원이에요. 그 뜻밖인 거는 애플도 꽤 매출이 높더라고요. 순이익만 높을 줄 알았는데 애플 매출 생각보다 크고요. 뭐 구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쭉 이어지죠. 이게 그 이익률이 아무래도 높은 기업들은 매출 자체는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한번 규모로 비교해봤어요. 애플이 부동의 1위입니다. 뭐 거의 뭐 150조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인데요. 그야말로 뭐 전 세계에서 이 돈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메타도 생각보다는 규모가 컸고요. TSMC보다 높죠. 그 밑으로는 좀 영업이익 규모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익률로도 비교해봤어요. 이게 뜻밖의 TSMC가 이익률이 가장 높죠. 이게 제조업이잖아요, TSMC가. 이 47%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그만큼 지금 약간 공급 부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40%가 넘는데요. 이거는 이제 윈도우나 오피스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개발비는 잘 안 들어가는데 계속 이제 매출이 있으니까 이익률이 높은 것 같아요. 애플, 뭐 메타, 구글도 30%대 이익률이면요, 이게 기업들 사이즈 대비해서는 진짜 엄청난 거죠. 반면에 이익률이 제일 낮은 거는 이제 알리바바, 아마존인데 이커머스 기업이라 어쩔 수 없죠. 아마존은 뭐 거의 적자만 간신히 면한 상태죠. 그 보통은 이제 PER을 계산할 때요, 이제 영업이익이 있으면은 여기에 세금이나 혹은 뭐 기타 비용을 다 감안한 이제 그 순이익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한번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PER을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PER이 가장 낮죠. 근데 삼성은 아무래도 이게 하드웨어 기업이고 이제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세탁기나 심지어 뭐 밥통 같은 약간 저부가 가치 가전제품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PER을 같이 비교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메타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근데 PER이 삼성이랑 비슷하다는 거는 와, 진짜 저평가긴 한 것 같아요. 성장성 대비해서는 TSMC도 굉장히 저평가고요. 그리고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생각보다 PER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이제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조금 고평가로 보이는데요. 얘는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최근에 이익이 엄청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30이 안 돼요, PER이. 예전에 얘가 막 1000배 넘는 적이 있었는데 많이 좀 좋아졌죠. 반면에 아마존은 아직도 PER이 65배? 와, 굉장히 고평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이제 매출에서 이제 원가를 뺀 게 이게 이제 매출 대비한 이익률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SG&A라고 일반 관리비죠, 이게.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중요시하는 R&D 투자 비용, 이거를 다 두 개를 뺀 게 이제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이제 PER을 보면은 이 R&D 투자는 전혀 감안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R&D 투자를 한번 제가 봐봤어요. 순수 최근 1년간의 R&D 투자 금액을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1위죠. 이건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90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미래에 투자했다고 볼 수 있어요. 2위가 구글인데 거의 2배 차이 나죠. 근데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한 5, 6년 전에는 이 둘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점차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메타가 좀 놀라운데요. 지금 구글이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오히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R&D 투자 금액이 큰데요. 메타가 애플보다 시총은 6분의 1이거든요. 근데 R&D 투자는 비슷하다는 거, 오히려 더 높다는 거는 야, 진짜 메타가 지금 미래에 올인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 메타의 주커버그가 집중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는 미래가 지금 메타버스인데, 이게 과연 올바른 투자인지는 좀 시장이 의심하고 있긴 해요. 저도 좀 의심되긴 해요. 이게 진짜로 좋은 투자가 될지 아니면 진짜 의미 없는 돈지랄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금액이 사실 사이즈 대비해서는 좀 많이 크지 않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의외로 투자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TSMC랑 비교하면은 거의 4배 차이잖아요. 근데 삼성의 영업이익률은 TSMC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업종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이 R&D 투자가 절대적인 이 투자 기준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TSMC는 이제 파운드리에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삼성은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이제 메모리도 해야 되고요, 낸드도 하고요, 팹리스 설계도 해야 되고, 또 디스플레이도 해야 되죠. 가전도 해야 되고, 뭐 휴대폰도 해야 되고,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R&D 투자가 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텐센트, 알리바바는 의외로 투자 금액이 너무 낮아요. 특히 알리바바가 그래도 텐센트보다는 R&D 투자가 항상 높았는데 역전당했죠. 그래서 알리바바도 제가 아는 예전의 알리바바가 아닌 것 같고요. TSMC도 의외로 낮죠. 이 중화권이 인건비가 많이 낮아요, 한국보다. 그것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R&D 투자는 사실 거의 인건비거든요. 근데 반면 테슬라는 미국 기업인데도 아직 R&D 투자는 좀 많이 부족하죠. 그 테슬라가 이제 R&D 투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이게 그 R&D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게 워낙 효율적으로 좀 관리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일부러 좀 투자를 늘리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R&D 투자 비용이 올라가면은 이게 영업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PER이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가를 좀 팔아서 현금화 빨리 해야 되는데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좀 투자 금액을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진실은 알 수 없죠. 근데 테슬라가, 저도 주주거든요. 이제 AI나 자율주행이나 뭐 에너지나 뭐 로봇 같이 수많은 할 일들이 있는데 R&D 투자가 좀 너무 작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R&D 투자를 만약에 전혀 하지 않았다 가정하고요.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 기준으로 해서 제가 PER을 다시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R&D 투자 금액까지 반영한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기업 사이즈 대비해서 진짜 미래 투자를 올인하고 있는 메타가 PER 1이죠. 그러니까 최고 저평가죠. 5배도 되지 않는 거죠. 삼성보다 더 저평가라니 좀 놀랍죠. 그리고 구글, 아마존, TSMC 다 PER 거의 10배 수준이잖아요. 특히 아마존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르죠. 그리고 보시면은 테슬라가 이렇게 보면은 PER이 또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까 왜 그 아마존이 있고 테슬라가 있으면은 순수하게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마존이 65배, 그리고 테슬라가 28배인데, 이렇게 보면 아마존이 2배 고평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R&D 투자 금액을 반영한 걸로 보면은 아마존이 오히려 지금 10배밖에 안 되죠. 테슬라는 22배. 그러면은 오히려 테슬라가 고평가죠.
그러니까 이게 꼭 평가라는 게 아니고요. 꼭 PER만으로 이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조는 해야죠. 이거는 이제 2022년 기준이잖아요. 거의 1년이니까 제가 2019년 3년 전에 이제 R&D 투자 금액도 한 비교해 봤어요. 그러니까 즉 3년 동안에 이 R&D 투자 금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본 거예요. 보시면은 증가율 1위는 메타예요. 그쵸? 엄청나죠? 140%. 테슬라도 증가율로만 보면은 100%가 넘죠. 3위가 아마존이고. 근데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은 엄청나지만 사실 테슬라가 이 3년 동안에 R&D 투자 금액이 2조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45조 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규모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증가율로만 보면은 삼성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었잖아요. 그거랑도 관련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보통은 이제 매출 대비해서 R&D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 매출 대비 비율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봐도 메타가 가장 좀 파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죠.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싶기도 마음도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비슷한데요. 아마존의 매출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거 감안하면은 역시 또 차이가 나는 거죠. 매출로 봐도 테슬라가 가장 낮죠. 투자 비중이. 그래서 테슬라는 사실 자동차 기업이라 매출이 높은 편일 텐데도 이게 낮다는 거는 확실히 좀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긴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그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이제 시가총액이잖아요.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지 비중이에요. 시총 대비 비중. 보시면은 가장 많이 투자하는 건 역시 메타와 아마존이죠. 거의 뭐 시총의 8에서 10%면은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주가가 거의 뭐 60에서 거의 70%까지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비중이 좀 높아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구글도 점점 투자 줄이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알리랑 텐센트는 얘네는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워낙 주가가 급락을 많이 해서 이 수치가 좀 높은 것 같기도 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TSMC는 거의 뭐 시총 대비해서는 투자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투자가 적기도 하고 얘네가 그리고 이 주가 방어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좀 괜찮았기 때문도 있어요. 테슬라는 너무 낮긴 하죠. 테슬라는 주가가 거의 70% 정도 하락했잖아요. 그렇음에도 시총의 1%가 되지 않는데요. 이게 제가 고점에서 작년에 한번 계산했을 때는 거의 시총의 0.2%였거든요. 이제 R&D 투자 금액이.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그 캐펙스라고 해서요. 이거는 현금 흐름에서 이제 투자 쪽으로 돈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존 1위긴 한데 아까 R&D 투자처럼 완전히 갭이 크진 않죠. 그래서 캐펙스는 사실 저는 R&D보다는 좀 중요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꼭 미래 투자보다는 클라우드 기업이나 이제 반도체 기업이 너무 유리해요. 얘네는 시설 투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 꼭 중요하다고 보진 않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 캐펙스 투자에서는 TSMC가 삼성을 오히려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SMC는 이제 파운드리 하나에 투자하는 설비 투자가 이렇게 큰데 이제 삼성은 아까 그 얘기했던 수많은 걸 다 해야 되는데도 시설 투자 금액이 TSMC 안 되잖아요. 영업이익도 더 적고 이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테슬라는 사실 이제 자동차 판매가 주 매출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게 다 이 캐펙스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 적죠. 그래서 R&D 투자뿐 아니고 시설 투자도 아직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투자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이제 주주에게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환원된 금액.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주한테 뿌린 돈이죠. 애플이 압도적으로 1위인데요. 이게 우리 돈으로 135조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아마존의 R&D 투자가 90조라고 했는데 이게 애플은 지금 그거에 거의 1.5배 되는 135조 원을 주주들한테 뿌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스티브 잡스가 무덤에서 이걸 알면은 어떤 생각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놀라운 거는 2위가 구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오히려 자사주 매입 규모가 컸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이거 75조 원인데요. 구글이 예전에 이제 공대생들의 약간 놀이터 같은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실험실?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좀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아니죠. 이제 주주를 위한 진짜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도 작년에 자사주 매입이 많았는데 이거는 주가가 너무 하락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알리바바. 알리바바가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은 11조 원을 자사주 매입에 썼는데 이는 알리바바의 이제 R&D 투자보다 오히려 더 큰 돈이거든요. 이게 참 미래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하고요. 앞으로 이제 미중 이제 기술 전쟁이 벌어질 텐데 그러면 더더욱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투자는 안 하고 주주들한테 돈을 퍼준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미국 주주거든요, 거의. 제가 처음 알리바바에 투자했을 때랑 좀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이 14억 중국인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뭐 AI뿐만 아니고요. 뭐 인공지능, 반도체,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클라우드 등 진짜 이 꿈과 비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그냥 이커머스 물류 기업으로 안주하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뭐 주가도 많이 폭락했죠. 이게 창업자가 물러나는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문 경영인은 자기 어차피 주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당장의 성과급에 좀 집중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를 알았을 때는 뭐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거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개별 주식 투자가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금성 자산도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압도적으로 1위는 구글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거의 180조. 구글은 진짜 이 현금 부자였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뭐 삼성, 아마존도 굉장히 현금이 많은데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실 이 알리바바랑 애플이에요. 애플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데 현금이 알리바바보다 없어요. 이게 진짜 주주한테 다 퍼주고요. 지금 현금 거의 바닥 난 거죠. 그러니까 뭐 바닥이라 하긴 힘들지만 사이즈 대비해서 너무 많이 퍼준 것 같아요. 앞으로 저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거라 보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기술력은 있어요. 근데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런 작은 기업들이요. 이 주식 가치가 엄청 폭락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캐시 현금을 갖고 있으면요. 이런 좋은 기업을 그쵸? 싼 가격에 이제 M&A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결국 불황은 끝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M&A 한 기업은 계속 잘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 사이즈 대비해서 현금이 많은 기업은 이제 구글, 삼성, 그리고 아마존, 알리바바 4기업인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 현금을 현명한 투자를 좀 잘 활용해서요. 이제 미래의 성장으로 잘 이끌어내야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절대적인 R&D 투자 금액이나 뭐 증가율이나 그리고 이 매출 대비 뭐 시총 대비 비중이나 기업의 이익 대비 PER이나 여러 가지로 비교했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 아마존이랑 메타 같아요. 근데 메타는 약간 메타버스에 대한 불확실성은 좀 있죠. 구글은 점점 투자를 줄이고 있는 거는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는 세계 2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일단 캐시가 많죠. 그래서 아직 희망은 있죠. 그 의외였던 거는 삼성이 그래도 미래에 투자를 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중가율 측면에서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 조금 아쉽긴 하죠. 알리랑 텐센트는 역시 아직은 좀 너무 투자가 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특히 알리는 텐센트한테도 역전 당했잖아요. 다만 구글하고 똑같은데 얘가 캐시는 좀 많은 편이라 앞으로의 투자는 좀 기대해 봐야죠. 이걸 또 투자하지 않고 주주에게 뿌린다? 그러면 더 실망이 좀 크겠죠. 그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TSMC 이 세 기업은 투자가 이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내가 굳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익률을 좀 올릴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좀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잖아요. 하지만 애플의 현금 부양은 약간 충격이긴 했어요. 그래도 너무 주주한테 다 퍼주는 거 아닌가? 투자 비중이 가장 적은 건 테슬라인데요. 저도 테슬라의 이 비전에 동의해서 투자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앞으로 테슬라가 진짜 할 게 많거든요. 좀 더 똑똑한 인재도 많이 좀 채용하고요. 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꼭 이런 미래에 대한 투자가요. 절대적인 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운칠기삼의 먹짐이 이게 여기서도 통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100이라는 돈을 썼어요.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한 70 정도는 이게 운의 좌우지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30 정도는 이제 경영자의 판단에 좀 좌지우지 되겠죠.
그래서 이 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폰이요, 그리고 앱스토어가 전 세계인의 삶을 이렇게 바꿔이라는 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돈을 잘 벌 줄은 몰랐을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을 따라하면서 결국 엄청 깊은 그 수렁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몰랐고요.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거나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때도 이게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아마 당시 경영자나 이 개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몰랐어요. 이게 거의 운이 많이 작용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대수의 법칙이라고 또 있거든요. 결국 시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대박 나거나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거든요.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 미래에 성장 먹거리를 찾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물론 뭐 R&D 투자가 단순한 돈지랄로 끝날 확률도 많아요.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저는 이 수많은 이 도전과 그리고 이런 투자 속에서 결국은 이 기업의 성장이나 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혁신이나 이제 아이디어 그리고 이 기술 이런 게 탄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꾸준한 노력은 보상받는다는 좀 그런 주의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가 워낙 사람한테 속은 경우가 많아서 사람을 투자할 때 믿지 않아요. 사람은 거창한 미래나 또 비전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을 기만하거나 현혹시킬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수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R&D 투자 얼마 했는지, 비중 대비 얼마나 했는지 이런 숫자는요, 거짓말이 없죠. 이거는 팩트잖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당장의 이익률은 낮아요. 그리고 주주한테 환원하는 거 전혀 없어. 미래에 대한 뭐 달콤한 약속이나 비전 이런 거 없어요. 근데 묵묵히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좀 미래에 투자하는 기업, 이게 좀 제가 원하는 20년, 30년 투자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도 아마존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물론 저의 판단이 틀릴 수 있죠. 그래서 ETF도 같이 좀 투자해야겠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다소 좀 무리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